알기 쉬운 회로이론 제10장 유도 결합 회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그 상호 유도 결합 회로가 하고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상호 유도 전압과 코일의 극성 표시, 결합계수, 상호 유도 회로, 그리고 코일의 직렬과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T형 등가회로와 이상변압기, 브릿지 회로, 이런 순서대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호 유도 결합 회로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호라는 거 하는 것은 서로 인접한, 이런 얘기죠. 인접한 코일, 서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mutual,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유도 결합 회로, 유도는 그 induced, 유도하다, 이런 뜻이죠. 코일에 어떤 전류가 인가를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인접한 코일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접한 코일에 어떤 영향을 줄 때, 그 영향을 주어서 어떤 전압이 유도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회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직접 우리가 연결돼서 결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석이라든가 자력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유도 결합회로,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인덕턴스, 코일의 인덕턴스 L을 배웠습니다. L, 헨리로 표현되는 L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앞에 상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mutual, mutual, 서로의 뜻이죠. mutual.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이 서로 가까이 있는 유도 결합회로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그림 여러분들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코일이 있고 여기도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하나에 전류를 이렇게 흘립니다. 아이온이라는 전류를 코일에 흐르게 되면 이 점선처럼 코일에 자력선이 만들어지겠죠. 자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접한 코일에 그 주위에 자장이 생기고 그 코일 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력선의 일부가 코일 2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을 경우에. 멀리 떨어져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려하는 것은 코일 완에 전류를 인가를 해서 코일 완에 만들어지는 자력선에 의해서 코일 2에 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자력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를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선의 일부가 코일 2와 세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교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교차해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교한다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코일 1에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력선이 점선에서 보는 것처럼, 점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코일 2에 영향을 줘서 코일 2에도 전압이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력선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 1의 I1의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코일 2의 양단에 좌석 세교수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해서 전압이 유도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코일을 학습을 할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의 그 감긴 수하고,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이 얼마만큼 많이 바뀌느냐, 자석이 일정하게 되면, 이게 변화율이 없게 되면 전압이 유도가 안 되죠.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감긴 수와 그 다음에 단위 시간에 얼만큼 많은 자속이 변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코일 1에 파이 11이라는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파이 1, 2,1이라고 하는 것, 파이 1, 2라고 하는 것은, 파이 1, 2는 파이 1의 전류가 흘러서
코일 2에 만들어지는 자속수, 코일 2와 그 세교하는 코일 2에 영향을 주는, 코일 2와 교차해서 영향을 주는 자속수는 파이 21이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이 12는 코일 2의 전류가 흘러서 코일 1에 영향을 주는 그 자속수. 그럼 결국은 그 자속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도 전압이 유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이 1, 코일 1에 그 만들어지는 자속수, 마그네틱 플럭스죠. 파이가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그러죠.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틱 플럭스는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이 11과 파이 12는 코일 2에서 전류가 흐를 때, 두 코일에 동시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코일 2에 전류가 흘러서 코일 1에 만들어지는 영향을 주는 마그네틱 플럭스, 쇄교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이것을 둘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코일 1에 입력단자에 전압이 유도가 된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일 2에도 코일 2 자체에 흐르는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와 코일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네틱 플럭스가 코일 2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지는 자속수,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접한 코일이 없으면 이 항목이 없겠죠. 파이 1, 2나 파이 2, 1, 이것이 이제 결국은 mutual flux, 그죠? 인접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생기는 플럭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정의했던 인덕턴스를 우리가 L과 L이라고 배웠는데, 이 L은 정확한 의미로는 셀프 인덕스라고 합니다. 셀프 인덕턴스. 자기 스스로 그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일 1의 자속 세교수죠. 그래서 L1, L2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류 I1이 흐를 때 코일 1에 만들어지는 자속수. 물론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코일 1이 이렇게 쓰면 코일 1에 감긴 수, 또 코일 2에 감긴 수는 N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1, N2는 자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L1이고, L2는 코일 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코일 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정의하는 게 바로 뮤추얼 인덕턴스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덕턴스죠. 자기 코일 자체에 흐르는 셀프 인덕턴스. 이거는 이제 바로 뮤추얼 인덕턴스입니다. 뮤추얼 인덕턴스. 그래서 인접한 코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I1에 의해서 발생되는 코일 2의 자속수, 또 반대로 I2의 전류가 흘러서 그 만들어지는 그 코일 2의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코일 1에 만들어지는 자속 세교수, 그것을 M2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그 코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자속 세교수고, M2는 인덕턴스고, M2는 인접한 코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자속 세교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자기 회로의 저항이 R12나 R21 다 같고 주위의 매질이나 투자율이 같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M12나, 그러니까 두 코일 2에 의해서 코일 1에 만들어진 마그네틱 그 인덕턴스나, 또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코일 2에 영향을 주는 마그네틱 뮤추얼 인덕턴스는 다 같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1, 2나 2, 1이나 저는 같은 뮤추얼 인덕턴스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M12, 그러니까 코일 2에 의해서 코일 1에 영향을 받는 뮤추얼 인덕턴스나
코일 1에 의해서 코일 2에 영향을 주는 거나 같은 크기의 인덕턴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이 M도 마찬가지로 L 인덕턴스처럼 헨리를 사용합니다. 헨리. 같은 단위죠. 그래서 이 M은 두 코일의 크기, 코일이 얼만큼 크냐, 그리고 권수, 감긴 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코일 축의 거리. 그렇잖아요. 코일이 여기 있고 하나는 그 넘버 1 코일은 이쪽에 있고 코일 2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영향을 안 받겠죠. 근데 이제 가까이 주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져 있느냐 거리에 따라서 그 한쪽 코일에 인접한 코일에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실제로도 실험해 보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코일의 상대적인 위치와 주위 매질의 투자율. 그래서 코일의 크기라든가 거리라든가 권수도 그렇고 정확한 의미는 감긴 방향, 전류에 흐르는 방향과 감긴 방향. 그것이 이 뮤추얼 인덕턴스의 그 부호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인덕턴스, 자기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코일 2가 만들어졌을 때, 또 반대로 코일 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코일 1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서로 두 셀프 인덕턴스와 더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대는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마그네틱 플럭스가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또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마그네틱 플럭스가 두 개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커지겠죠. 그래서 M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접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플럭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정도,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뮤추얼 인덕턴스 M으로 표현한다. 단위는 L과 마찬가지로 셀프 인덕턴스와 마찬가지로 헨리라는 단위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국 코일에 어떤 전압 전류가 흘러서 자장이 형성이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가 되는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세교가 마그네틱 플럭스의 인터체인지 영향을 주고 그 발생이 돼서 1차 측의 V1, 2차 측의 V2의 전압 강화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전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V1은 L1 DT분의 DI1 더하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인덕턴스에 의해서 DT분의 DI 이렇게 표현이 된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입력단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입력단에 흐르는 셀프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 이걸 L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코일에 서로 결합되어 있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입력단의 전압과 출력단의 전압을 이와 같이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단에서 걸렸을 때 전압은 입력단에 만들어지는 셀프 인덕턴스 I1에 흐르는 셀프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2차 측의 전류가 흐를 때 그에 의해서 1차 측에 영향을 주는 뮤추얼 인덕턴스 즉 상호 결합 인덕턴스의 M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의 전류는 I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DT분의 DI2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단에 걸리는 전압은 셀프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과 뮤추얼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M12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단의 전압은 마찬가지로 셀프 그 출력 전류 I2에 의한 셀프 인덕턴스 그리고 뮤추얼 인덕턴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회로 계산에 있어서 그 M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죠. M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감긴 그 유도 결합을 하고 있는 두 코일의 권선 방향, 그 감긴 방향과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그 회로상에서는 이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법을 점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코일이 이 감긴 방향,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 이와 같은 전류의 방향과 감긴 방향이 오른쪽으로 감겼느냐 왼쪽으로 감겼느냐에 따라서 이 상호 결합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서로 더해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흘릴 때 전류 흘릴 때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두 개의 전류가 같게 되면 두 개의 전류가 더해지지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전류를 흐르게 되거나 물을 흘리게 되면 그 차가 형성이 되겠죠. 이제 한쪽에서 10A, 한쪽에서 5A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결국은 5A의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근데 같은 방향이다라면 두 개의 전류를 더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같은 형태로 마그네틱 플럭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상호 결합 인덕턴스가 플러스 M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M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그 결정 짓는 것은 감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보내는지 나가는 쪽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M이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나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즉 여기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있고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M을 하는 경우에는 두 코일 모두 점을 찍힌 단자로 전류가 들어오거나 전류가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M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전류 방향과 두 코일 모두 전류가 들어오거나 인이거나 아웃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M인 경우는 전류 방향이 한쪽은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나가는 쪽으로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상호 결합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M이 플러스가 되려면 전류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둘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점이 찍혀 있거나 둘 다 나가는 방향으로 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M인 경우는 한쪽 전류 방향에서는 들어오는 쪽으로 전류가 점이 찍혀 있고 한쪽은 나가는 쪽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M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서 뮤추얼 인덕턴스를 식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플러스 이거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점이 들어오는 쪽으로 찍혀 있죠. I2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들어오는 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점이 들어오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방향으로 되어 있죠. 여기 찍혀 있고 이것도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이 여기 찍혀 있으니까 둘 다 들어오는 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식이 V1은 L1 DT분의 D1 플러스 M DT분의 DI2 출력 전압은 L2 DT분의 DI2 더하기 M DT분의 DI1 입니다. 플러스 형태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이너스 점이 어떻게 찍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 1차 측은 점이 들어오는 쪽으로 찍혀 있고 이거는 전류가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가는 쪽으로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이것은 전류가 들어오는 쪽으로 점이 찍혀 있고
이거는 아웃 나가는 쪽으로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M이에요. 그래서 V1은 L1 DT분의 DI1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M DT분의 DI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V2는 L2 DT분의 DI2 마이너스 M DT분의 DI1 그래서 입력단과 출력단의 전압 유도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M이 플러스냐 아니면 M이 마이너스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우리가 그림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긴 그 방향 하고 전류의 방향 이것을 고려해서 점을 찍힌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0.7과 10.8-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결합할 때 결합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K라는 값으로 표현해서 결합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그 뮤추얼 인덕턴스를 셀프 인덕턴스를 L1, L2 자기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고 결합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하면 결합계수 K는 이렇게 가장 큰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과 1 사이의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합계수.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그 코일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L1이 30mH, L2가 40mH, 또 상호 인덕턴스 이것이 이제 뭐냐 M이죠. M이 5.6mH로 결합되어 있다. 두 코일의 결합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K는 루트 L1분의 L2니까 30 곱하기 40 mH 단위는 mH가 되겠죠. 그리고 M이 5.6m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약 0.162 이렇게 되어 있네요. 0.162 결합계수는 0.16이다. 그래서 L1과 L2M 그것에 의해서 두 코일의 결합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